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진 않거든요. 오늘 대회 나간 친구가 있어서 어저께부터 이제 같이 문서 좀 봐주고 같이 작업을 하느라 좀 이제 빨리 이거 찍고 자야 돼요. 좀 날을 같이 샜거든요. 근데 힘이 안 나네, 힘이. 아무튼 팔자가 확실히 뭔가 되게 빡세게 할 팔자인 것 같긴 해요. 드럼 팔자.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. 이게 어떤 게시물이냐면 이제 어저께 잠깐 녹화를 했던 게시물, 팀노바 취업과 관련 기분 좋은 날, 요 게시물이고, 여기에 이제 김성준 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혹시 수강생분 중에 작품 만들 때 주제를 못 정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나요? 팀노바 블로그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면 주제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저는 지방대 전공자인데 졸업작품을 만들 때 아무리 고민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약간의 수정만 거치고 그 작품과 거의 똑같이 구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 기초 응용 과정에서 작품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봐 걱정인데 이런 부분도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까요? 요런 분들 계시긴 한 것 같아요. 저렇게 보면. 학원? 팀노바 웨이팅 하신 분이신가요? 잘 모르겠네요.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? 아이디어.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. 종종 본 것 같아요, 저는.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확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애초에 내 의견 자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거,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,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은 팀노바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열심히 이제 코칭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근데 자기 일상에서 일상을 코드화 시키는 거 이런 게 훨씬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쉬울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지금 응용 2단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. 애완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애완동물과 관련된 주제로 많이 개발을 하고,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. 피규어 관련된 그런 거 갖고 하고. 근데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살면서 거의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삶 위주로 사셨을 확률이 높아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막 비하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요.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워낙에 딱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거의 그렇게만 살아오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뭐 잘 되지 않을까요? 이게 걱정할 건가? 저는 이런 거는 걱정할 거리가 제 성격은 아닌데 전 뭔가 이게 새롭게 뭐 하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걸 되게 재밌어하는 성격이라. 근데 뭐 카피하면 좀 어때?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면서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
그 아이디어보다 제가 좀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, 그 기획적 아이디어는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코드 같은 거 짤 때도요,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지방대 전공자시면 그래도 자료구조 이런 건 학교 다닐 때 좀 배워보셨을 거예요. 그럼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. 뭐 해시도 나오고 맵도 나오고 또 뭐 나오니, 스택, 뭐 큐, 뭐 트리,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원소 같은 것들이라 이 자료 구조를 막 겁나 한다고 코드가 짜지는 건 아니거든요. 막 자유롭게 써지는 건 아니고, 결국엔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해결 방안이 한 방향이 아니라서 대부분 문제거든요. 코드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니고 대부분 굉장히 여러 방향일 수 있고, 그 방향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생각이 전달이 될 수 있고 뭐 등등등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성준님이 하시는 고민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디어 자체는 뭐 그냥 뭐 카피라든 뭘 하시는 상관은 없는데, 기획적인 건. 근데 중요한 건 코드를 짤 때 좀 창의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코드를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치고 제대로 된 개발자 본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어떤 딱 한 개에 딱 부딪히더라고요. 제 머리 쓰는 것도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발자들 잘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. 제가 그런 딱 평소에 막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문제나 풀고 막 이러잖아요. 그게 뭐 해커인데 해킹 그 워게임 사이트에서 문제만 계속 푸는 해커 지망생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실무에서 쓰는 거랑 같이 잘해야 잘 크는 것처럼 개발도 알고리즘만 보면 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건 실무에서 어떤 이게 정말 돈 되는 코드라고 하죠. 뭐 그런 걸 짜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,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여러 방향의 경우의 수가 많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질 확률이 높아 보이셔서 그게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. 오히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보통 큰 문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, 개발자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기획자나 이제 사장이 의도된 대로 보통 개발하게 되죠. 같이 뭐 아이디어를 회의를 해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없고요. 이미 회사에 필요성 자체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. 우리 회사는 딱 뭘 만들어야 한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기여를 하거나 막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,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보통 이제 서비스, 누구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굉장히 기술력 하나로,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인수됐던 기업 중에 페이스닷컴이라고 있었잖아요. 페이스닷컴이 뭐냐면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을 더 잘 찾게 하는 뭐 그런 그 기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스타트업들이 보통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데, 그렇게 기술 베이스로 가는 회사면은 개발자가 좀 발언권이 좀 셀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? 그 개발자가. 근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예를 들어서 개발자 포지션이 굉장히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인데 개발자가 필요해. 이럴 수도 있고, 아니면 과일 가게인데 개발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일반 서비스 앱 같은 그런 기업인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니까 아이디어는 보통 본인들 머리에 있죠. 그런 개발자를 뽑는 회사에는. 그래서 보통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검토 위주로 했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편하고.
왜냐면 내가 왜 걔네 사업 아이템까지 봐줘야 돼. 가끔 이제 프리랜서 할 때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?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좋은 소리 안 나가죠. 존나 비판하죠. 근데 비판하면은 또 기분 안 좋아. 이거 어쩌라고 묻지나 말든가.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. 생각해보니까 기계인간 팀장이 옛날에 존나 욕한 회사도 있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기계인 팀장이랑 저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어요. 연봉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몇 천만원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. 되게 옛날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개발자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 자체를 막 이렇게 그 필요로 한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저는 코드를 짜내려가는 아이디어, 예를 들면 뭐 네이밍 센스라든지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코드 관리를 대략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건지 뭐 이런 거, 디자인 패턴 같은 것도 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같은 개발이라도 디자인 패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. 웹 개발 같은 경우도 그냥 플랫하게 쭉 짜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뭐 MVC 패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MVP 패턴이라고 해서 MVP 패턴을 쓰는 사람도 있고 프레임워크마다 좀 되게 여러가지 패턴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. 똑같은 웹 개발인데도 진짜 여러가지고,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전개해 나가는 아이디어나 논리나 장단점, 포기해야 될 거 이런 게 다 이제 포기해야 될 거 취해야 될 거 다 있거든요 그 안에.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플랫폼이 그냥 최고다 그냥 아주 그냥 막 빨아제끼고 막 되게 막 그렇게 하는데, 솔직히 이렇게 막 여러 플랫폼의 어떤 구조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보다 보면 아 얘네는 이래서 좋고 쟤네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불편하고 얘는 이래서 불편한데 뭐가 좋고 이런 게 좀 보여요. 그러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IT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 전개할 때 이렇게 머리에서 짜내려가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이디어가 왠지 약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준님, 네, 김성준님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코드를 전개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, 만약에 그 학원에 웨이팅을 하셨다고 하는 곳이 팀노바일 경우라면 아마 강사진이 강사들이 애초에 볼 거예요.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. 그래서 컨설팅이 이제 학생마다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해,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해서 그런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돼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람 다 100% 바뀐다고 생각 절대 안 하고요. 한 30%만 바뀌어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를 하시고 오시면 돼요. 근데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요. 제 생각에는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좋아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표현 수단을 하는 건 어떨까요? 근데 되게 창의적이긴 한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작품 저도 보면서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지? 뭐 이렇게 볼 때 꽤 많았던 것 같긴 해요, 개인적으로. 뭐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. 그렇게 큰 걱정할 건 아닌데,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이고, 사실은 성준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.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려 하거든요. 정말 다양해요. 친구들이 정말 장단점이 너무 다양하고, 제가 교육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정말 매번 새로워요.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어. 각자 장단점이 쭉 다 있어요. 너무 재밌어요 정말. 팀노바 내에서도.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민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, 이게 이렇게 겁날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측면에 예민한 사람인지는 조금은 예상이 되긴 해요.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걸 뭐 걱정을 해 뭐 이런 느낌인데, 사실은 또 성준님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막 단언해서 이걸 걱정하면 안 돼요 막 이러기는 못하겠네요. 근데 수업을 시작하시고 강사들을 만나셨을 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제가 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파트장님 아니면은 팀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아니면 전 이렇게 이번 주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잘 해줘요. 잘 들어주고.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뭐 대충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이제 수업 때 얘기하면 다 들어주니까. 아무튼 걱정 충분히 하세요. 걱정하시고, 근데 뭐 멋진 아이디어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문제 아닐까요? 멋지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제 생각엔 그냥 적당히 하셔도 충분히 일단은 실력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고 뭐고 하는 거지.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아니면 대략 그냥 비슷하지 않나? 난 잘 모르겠다. 일단은 그걸 강사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는데, 보통 초반부터 걱정 좀 하시면서 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긴 하네요. 아무튼 요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. 근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잘게요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